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안 그러면 돈 벌고 그러다가 며칠을 어디 여행 가듯이 쉬고 안 그러면 명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명상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늘상 얘기하던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살다가 마치 주말에 쉬듯이, 그러니까는 5일은 일하고 예를 들어서 이틀 쉬듯이 그렇게 명상하는 거, 그러니까 사는 것 따로 명상 따로 극혐합니다. 그거는 쩌리들의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과 유리되는 방식, 그걸 이원론적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가려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휴가도 진짜 지독스럽게 가지. 한 20일 막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가능한데, 걔네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죠. 그게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결국, 일과 분리되면서, 한계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두 군데서 그 문제 제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라고 하는 그 당시 명상의 대가입니다. 그 양반들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등지고 나오는 이유가 선정 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데 선정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 제기의 시발점이었었거든요. 그게 불교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선불교에서도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 삶을 명상화시킬 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뭐냐? 취미가 직업이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보통 사람보다 아마 일을 한 서너 배, 그리고 조금 편하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한 5배 정도 일을 할걸요. 일 양이 겁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입에 붙어서 계속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만, 힘들면 안 하겠지. 제 일은 다 선택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으면 그냥 날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해. 그래서 공부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평생에 살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를 맞아본,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올수를 맞는 것보다 가 맞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때 가를 맞는다는 거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결손 가정들 아니면 정상적 집에서는 가 맞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가성비도 많이 봤어요, 스님. 주변에 안 좋은 동네에 살아서 그래요. 난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되게 슬픈 거예요. 그건 거의 검정 고무신 이런 거 나올 때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보 세대 뭐 이런 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동생 좀 업고 가라 이러면 업고 가는 그런 시절 얘기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선생님은 나에게 가를 줬을까? 내가 선생이면 나는 가 안 줬을 것 같아. 그냥 양 정도로 줬을 것 같아. 너무 잔인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공부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둑 둘 때 이렇게 보면 이창호가 응답하라 1993가 그 박보검 나왔을 때 그 박보검이 이창호 캐릭터였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 김연아 선수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드냐? 힘은 들어요. 그래서 취미가 직업이 됐을 때가 가장 만족도가 높고, 취미가 직업이 안 되면 사람이 이제 돈 버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쉬는 것 따로 계속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취미가 직업이 되면 돈을 벌면서 쉬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든 뭐 스포츠를 하든 재밌는 걸 해봐. 그러면 그걸 하면서 풀린다니까. 이게 쌓이는 게 아니고 풀린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쉬어야 된대.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니가 한 놈이 뭘 하는데 쉬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 쉬어야 된다. 아니, 그 쉬어야 된다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는, 군부 독재를 거친 분들의 특징이 잘 못 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계속 쉬어야 된대. 근데 내가 직업이나 있는 놈이 쉰다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겠다. 직업도 없는 게 알바하면서 쉬어야 된대, 자기는. 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게 왜 쉬지? 네가 하는 게 뭔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사실은 열심히 하게 되고 그건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사람이 다 그거를 직업을 취미로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중화해서 잘 풀어내게 처리를 해야죠. 너무 불일치가 심화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결국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안 그러면 돈 벌고 그러다가 며칠을 어디 여행 가듯이 쉬고 안 그러면 명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한 10분이라든지 이렇게 누워 있어서 뭘 처리를 하고 그렇게 그게 가능해야 명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에만 있는 명상이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를 푸는데 유리한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에서는 연세가 드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60에서 100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인생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뭐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완전히 뭐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수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도 그렇게 돈 많은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협박하는 거냐 하던데 협박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10년을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 없으면 10년을 안 누워 있어도 돼. 돈이 있잖아요? 10년을 누워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닥친 당면 과제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존엄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돈 있으면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도 명상이라는 게 이게 선제적으로 약간 육체가 무너져도 문제고 정신이 무너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에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명상이라는 거는 지금 엄청난 팽창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면 이런 걸 좀 알면, 야,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진짜 신기한 거야. 어렸을 때 감아져서 공부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감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 가를 맞은 게. 그리고 1, 2학년 애를 왜 가를 줘? 교육적으로 선생님이 내가 보기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상처를 안 받아. 그런 걸로는. 아니 나는 그냥 안 했거든. 하기 귀찮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뭐 가를 맞아도 아무 초탈했어. 초탈자. 그래서 가를 맞는 걸 수도 있어. 철학적으로 풍부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를 무시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무시하진 않는데 제가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아주 그걸로 이렇게 약간 뭐가 있어. 전문가들이 나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 자기 딴에는 전문가인데.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야,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시절이 올지 어찌 알았어. 참 진즉에 올 거면 10년만 일찍 오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안 살았잖아. 갈참에 이렇게 와가지고 올해도 명상책이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야. 계속 이제 그래서 명상에 내 땅 안 밟고 너네 못 다닌다. 를 시전할 겁니다. 그거 제가 늘상 쓰는 방법입니다. 약간 미친 방법인데 논문도 싹 깔아놔가지고 결국은 네가 내 논문을 밟을 수밖에 없게 책도 싹 깔아놔가지고 불교 공부하려면 저놈 책을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깐다는 게 바닥에 공물이 치는 거지. 상당히 피곤한데 그렇게 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제가 기분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윗바사나나 티베트 명상 우리는 그런 걸 쓰레기로 봅니다. 쓰레기로 봅니다. 그런 거 뭐 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귀에 솔깃해가지고 뭘 하는 거 보면 참 깝깝하지. 그래서 동아시아가 원래 이 명상과 관련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늘상 얘기하는 게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보일 게 없는 거야, 이 바보들이. 그래서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할 거고, 그거를 서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뭐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하나는 해야지. 서양 사람들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만한 뭔가를 할 겁니다. 안 죽으면. 안 죽으면. 근데 뭐 세상이라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바둑판과 같아. 왜 바둑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수 놓으면 상대가 한 수 놓는데. 그래서 내가 놓고 싶은 데를 다 놓을 수는 없대. 내가 한 번 하면 턴 게임이야. 이 사람 한 번 하고 이 사람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래서 몰라.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행복을 찾지는 않아요. 과정에서의 행복이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진기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을 언제나 다한다. 그러면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주역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종일건건 석척약여 무고라고 하는 이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종일 동안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한대. 종일건건이라는 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성의껏. 그런데 석척약 석이 이제 해질 때 석양에 슬픈 듯이 자신을 반성한대. 석척약. 슬픈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잘못된 건 없나? 내가 쇠가 빠지게 했지만 혹시 오류는 없나? 다른 사람에게 뭐 잘못한 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면 발전한다가 아니야. 허물은 없다. 처음에 그걸 보고 야,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나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잘못한 게 없나 반성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허물이 없대. 욕은 안 먹는데. 야, 인생 진짜 거지 같지.
근데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늙으니까 해. 젊었을 때는 뭐 좋아했냐면 건케에 나오는 자강불씨,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씨.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체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데 계속 노력한다. 이런 게 우리한테 되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뭔가를 조금 부족한 듯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생 내가 초등학교 때 감아질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 신경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명상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서의 스트레스 극복. 인간이라고 하는 게 혼자 있으면 편한데 같이 있으면 재미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동시에 오거든요. 아마 개랑 있어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사람보다는 좀 덜 받겠지.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대가 크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더 많은 이유도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대를 놓을 수가 없잖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난 아무리 남녀평등 어쩌고 해도 그게 아직까지는 좀 굴한 것 같다, 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치매가 걸리면 원래는 앞부분부터 날아가거든요. 최근 기억부터 삭제가 되거든요, 치매가. 이제 옆에 뵈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이 건너면 다 주변에 한두 분씩 있어. 그래서 최근 기 날아가는데, 근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치매로 이렇게 삭제되시는 분들 보면 아들에 대한 기억이 딸은 날아갑니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며느리는 바로 삭제야. 며느리는 바로 삭제야. 아무리 잘해줬어도 소용없어. 바로 삭제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어른 세대에서는 평등은 아닌 게 자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예방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게 정신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몰라, 치매가 극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극복된다는 생각, 암이나 치매 극복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미 우리 때는 안 돼. 우리 때는 안 돼. 그래서 몰라, 젊은 걸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유지되는 정도로 가야 돼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노화를 극복해서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됐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배워서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면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더라 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나이 들면 점점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협박입니다.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친한 사람이 친구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같은 방 쓰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고 친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딸하고 엄마하고 오잖아요. 끝나기 전에 언제나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딱 걸리면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저 집 조심해야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제가 원래 아침밥을 안 먹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가 아니고 타가소를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때는 타가소였어요. 여러분은 타가소도 없었잖아. 어디 책보 세대가. 그래서 타가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침밥을 안 먹기 시작해서
아침을 먹으면 너무 오래 안 먹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이게 몸이 별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야식 안 먹다가 야식 먹는 사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성지순례를 인솔해서 갈 때는 언제나 제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관찰해서 문제 있는지를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낙꽃이 변했나를 판단해야 돼. 그리고 누가 안 먹으러 왔는지를 봐서 저 방에 문제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 그게 인솔자의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싸우거든. 그리고 누군가 사이가 조금 그런 것 같으면 그걸 도려낼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 인솔도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 노하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확산이 되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거를 욕을 해서 조져야 되나? 아니면 저걸 따로 불러야 되나? 집단 안에서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방식들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무튼 엄마하고 딸하고 간 집은 한 이틀 정도면 싸웁니다. 공항에서는 겁나 반가운 척해요. 내가 가증스러운 것들. 진짜 너무너무 다정다감한 것 같은데 이틀만 방 쓰잖아?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같이 안 가. 그거 참 특이해요. 아들하고 오면 또 약간 달라요. 아들하고 오면 제가 보기에는 아들한테는 맞춰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근데 딸하고는 기싸움을 하더라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느낌상. 그래서 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건 뭐 말도 못 하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결국은 또 혼자인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자식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면, 의지해서 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다는 생각, 이런 얘기 했다가 500만 반려동물 인구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슬프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개와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슬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된 개는 얼마나 힘드냐. 개는 개랑 살고 싶지. 사람이랑 살고 싶겠냐? 그러면 씻겨주고 뭐 다 하잖아요? 안 씻어도 개랑 살고 싶을 것 같은데, 개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어. 그렇게 해서 그 외계인들이 사는 데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걸리버 여행기. 소임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할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개를 존중한다면 풀어주세요. 욕먹을 소리인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짜증나는 게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양이 쥐 생각이거든 그게. 예. 개한테 결정권을 준다면 걔는 나는 집을 떠나겠어 이럴 수도 있어. 나는 너랑 안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걔가 말을 못하는 걸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빨리 배우지 않으면 이게 뒷감당이 안 됩니다.